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도와줘요, 홍이모모모모모. 오늘은요, 평소에 개인적인 그런 메이크업 고민들 막 이렇게 써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항상 답을 다 못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좀 질문 꼼꼼하게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보미님께서 블러셔 좋아하는데 잡티를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 하지 않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봄에 화사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봄 웜 라이트인데 오렌지는 촌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거랑 비슷한 거. 자네님께서 블러셔 하면 커버를 잘 못해서 그런가 주근깨가 더 도드라져 보여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커버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미하고 잡티가 볼 쪽에 있는 상태에서 크림 블러셔를 쓰게 될 경우에 베이스 제품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잡티나 기미 같은 게 좀 더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미하고 잡티 부분을 베이스 제품으로 이렇게 피부 화장을 먼저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 크림 블러셔를 한번 써볼게요. 보통 이렇게 손으로 많이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보니까 색깔 너무 예쁜데 문제는 이렇게 기미하고 잡티가 이렇게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 전 베이스가 많이 벗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요거를 바를 때 조금 더 많이 발라주세요. 한 번씩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좀 꽤나 조금 붉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발랐던 그 베이스 제품 있죠. 그거를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크림 블러셔가 되게 안정적으로 피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살짝 비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발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블러셔의 표현은 마무리가 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미하고 잡티 커버인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해주는 거예요. 갖고 계시는 컨실러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 어떤 제형을 쓰셔야 되냐면 왜 요런 애들 있죠. 이렇게 약간 요런 애들은 보면은 묽은 애들이 아니라 되게 그냥 약간 되직되직한 그런 애들이거든요. 또는 요즘 제가 써보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커버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가볍게 이 제품인데 피부에 착 달라붙고 되직되직하면서도 묽게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요. 이런 제품을 지금 얹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요, 약간 이런 오렌지감이 감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실러도 너무 이런 밝은 컬러 말고 블러셔를 다 바른 다음에 색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컬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제형이 되직한 제형이어서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주시면 돼요. 너무 넓은 부위에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아주 감쪽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아까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촉촉한 내가 좋아하는 이런 크림 블러셔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아까랑 봤을 때 커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크림 블러셔랑 기미 잡티랑 좀 같이 가기에 제일 그래도 자연스럽고 깜쪽 같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수제이님이 점점 팔자주름이 짙어가는 나이가 됐네요. 유유. 팔자주름에 쿠션이나 발에 안 끼는 팁이 있을까요? 제가 또 팔자주름에는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요, 3시간, 4시간 후에도 팔자주름에 끼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 좀 패이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팔자주름 부분에 이제 피부 화장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미 매트 제형의 쿠션을 발라볼게요. 피부 전체를 이제 꼼꼼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얼굴에 있는 이런 볼라인하고 동일한 양을 이 입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확 패일 수가 밖에 없죠. 요럴 때는요, 팔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윗부분 또는 뭐 인중하고 요 턱 라인 있죠. 여기에 1만큼 들어갔으면은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소량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바르셨죠. 여기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남은 거 더 이상 찍지 않은 거 정도로 해서 여기를 한번 주름을 좀 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 안에 들어간 거는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팔자 주름이 좀 덜 부각돼 보이고 나중에 부각된다고 해도 덜 미워요. 양 조절만으로도 훨씬 나아질 수 있고요. 또는 이 제형 같은 것도 너무 세미 매트 제형이라든가 매트한 제형 있죠.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는 조금 촉촉이 과 있죠. 그냥 그걸로 해서 차라리 화장이 좀 날아가더라도 자연스럽게 화장이 날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팔자 주름도 좀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듯이 라인이 쿠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좀 촉촉한 그런 글로우감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얇게 깔아주신다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아이스베어님께서 무쌍 뷰러 팁도 알고 싶어요. 저는 마스카라 하면 팔이 다리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얇고 자연스러운 거 발라도 팔이 다리 같아요.
유유. 그나마 묽은 젤리 같은 불투명한 마스카라가 그나마 자연스럽더라고요. 파리다리 너무 알죠? 이모도 이렇게 막 바르다 보면 파리다리 될 때 많아요. 일단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 속눈썹 있죠? 그 모질 같은 거를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카락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곱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것도 약간 반곱슬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속눈썹의 그 실루엣을 봤을 때 뭐 큐티클 같은 것도 좀 날아갔을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일단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걸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요만큼 올라가고 얘는 요만큼 올라가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애들이 다 살짝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뷰러로 요 맨 위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뷰러로 이렇게 찝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 라인으로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 뷰러부터 한번 이모가 해볼게요. 일부러 제가 뷰러를 안 하고 왔는데, 자, 이렇게 뷰러가 있죠. 그러면은 눈 항상 45도 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는 떨어뜨리지 마세요. 고개는 그냥 정면으로 해서 뷰러 들어갈게요. 뷰러 들어가고 내 눈은 밑을 바라봐요. 45도. 그리고 뿌리까지 한번 간 다음에 힘을 이렇게 꾹꾹 줄게요. 여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힘을 좀 제일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살짝 빼서 다시 한번 빼서, 그리고 나서 요 맨 끝에 그 속눈썹들 있죠. 속눈썹의 끝부분들 아이들을 가지런히 하는 거는 맨 끝에 부분, 맨 끝에다가 살짝쿵 대고 잘근잘근 얘네들을 몇 번만 이렇게 힘을 주세요. 자, 요렇게 하면은 끝에 분 여기 애들이 요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빗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모가 마스카라를 써줄 건데, 요렇게 파리다리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마스카라도 약간 제형을 조금 묽은 마스카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두운 색의 픽서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마스카라 픽서인데 색깔 보시면 블랙으로 아예 되어 있거든요. 요런 거는 조금 그래도 가벼워요, 제형이. 그래서 얘로 너무 뿌리까지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그리고 나서 끝에 부분은 약간 살짝만 묻히듯이. 그러면은 그래도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잘 묻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꽤나 깔끔하게 발렸어요, 보면. 그래도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불슈 한번 또 들어가야죠.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있으면 불에 살짝 데워서 밑에를 살짝 보세요. 그리고 끝부분만 또로록, 끝부분만 또로로로록, 끝부분만 또로로로록. 너무 예쁘죠, 이 정도. 근데 이모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되직되직한 거 좀 쓴 지 오래된 거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뷰러하고 하는 날은 어김없이 파리다리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불고데기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끝에만 해주시면은 또 끝부분 애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녹아가지고 좀 더 깔끔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팁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질문은요, 한미혜님께서 선크림도 오일로 지우고 폼까지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민키님께서 파운데이션 거의 매일 바르는데 이럴 때도 꼭 선크림 발라야 하나요? 그리고 이중세 매일 하는데 오일 대신 클렌징 워터로 지우는데 이건 별로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선크림 역시 오일로 지우고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폼 클렌저 중에서 그냥 그거 하나로도 선크림까지 다 지워지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면은 그것만 쓰셔도 괜찮겠지만, 선크림 생각보다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왜 논나노라 그래서 입자가 굵게 만든 그런 선크림을 발라서 오히려 그걸 잘 지워지게 하잖아요. 역시나 그래도 오일 쓰시고 그리고 폼 클렌저로 하는 게 그냥 정석이에요. 자, 그리고 민키님, 파운데이션 안에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되어 있는데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그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은 네, 선크림도 바르셔야 됩니다 일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안에도 자외선 차단 그 기능이 보통 요즘 다 있거든요. 근데 지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으로 먼저 이렇게 자외선을 좀 차단을 하시고 약한 지수의 이런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얘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베이스 화장으로만 자외선 차단을 한다는 거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게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그렇게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클렌징 워터로 지우면 안 되냐 그러는데, 클렌징 워터 그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립하고 아이 전용 클렌징 워터 같은 게 아니고는 정제수 기반으로 되어 있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냥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에 덜 씻겨나간 그런 화장이라든가 어떤 노폐물 있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는 개념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클렌징 워터를 메인으로 내 모든 이 메이크업을 다 지우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이 좀 됐나요? 네, 홍시님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질문들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쭉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묶어서 답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